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번 달 중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금 바로 신청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하고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요.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독가구가 되겠습니다. 단독가구는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고요. 매월 소득이 183만 3천 원 이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급여는 2,200만 원 미만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헛벌이 가구가 되겠습니다.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고요. 매월 266만 7천 원 이하면 되겠습니다. 총 급여로 환산한다면 3,200만 원 미만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가 되겠습니다.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하고요. 이때 배우자는 사실혼이 아닌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고요.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면 되겠고요. 주민등록표상의 가족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월 소득은 316만 6천 원 이하면 되겠는데요. 총 급여로 환산한다면 3,800만 원 미만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총 급여에 포함되는 소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이고요. 사업소득은 사업 수익 금액 곱하기 업종별 조정률이 되겠습니다. 종교인 소득은요, 총 수입 소득이고요. 그리고 이자 배당 연금은 총 수입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소득은요,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 금액을 적게 만들어주는 업종별 조정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업은 20%의 조정률을 씁니다. 그 다음에 농업, 임업, 어업, 소매업은 25%를 쓰고요. 전기, 가스,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45%를 씁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같은 업종은 90%를 적용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용어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고요. 사실은 동거관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2년도 말까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르면 되겠죠. 그리고 그 전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2022년도 중에 배우자라면 당연히 그 배우자로 인정하겠죠. 18세 미만 부양가족은요, 입양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을 어떠한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나 형제자매도 부양자녀에 포함이 되고요. 당연히 연간 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겠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요, 마찬가지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요, 그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연령 제한 등을 받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지급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가구 소득이 총 소득 금액 기준 미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헛벌이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는 3,800만 원 미만이면 되겠습니다. 재산도 봅니다. 그래서요. 전년도 6월 1일자 기준으로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는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이때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을 지급하고요. 헛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반드시 이번 달 안에 신청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근로장려금 총 급여에 따른 지원액의 표를 보고 계십니다.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청 제외자라고 해서요. 2022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신청 제외자가 되겠고요. 그러나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라든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는 제외가 되겠고요. 배우자를 포함해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이때 전문직이라고 한다면 세무사, 회계사, 의사, 각종 이러한 전문직을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장려금 산정 금액에서 감액되는 경우하고 체납된 세금을 충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고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는 해당 장려금의 50%를 차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한 후 신청을 한다. 6월 달부터 11월 말일까지 한다면 해당 장려금의 10%를 차감하니까 반드시 5월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소득세 중에서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을 차감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을 합니다.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에는요,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연단위로 8.0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부부 합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겠죠. 전년도 6월 1일자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단독 가구를 제외하죠. 왜냐하면 자녀가 없겠죠. 헛벌이 가구 및 그리고 맞벌이 가구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얼마나 될까요? 부양자녀당 50만 원에서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 총 급여에 따른 자녀 장려금 도표를 보고 계십니다. 최대 240만 원, 자녀 3명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이 되겠습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 웹,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가능하고요.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개별 신청을 안내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에 방문 신청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ARS로 신청하는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44-9944로 06시부터 24시까지 전화 걸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샵을 입력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신청해서 1번을 입력하고요. 개별 인증번호 안내받은 8자리와 샵을 입력하시고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 시에는 이것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전화 그리고 계좌번호를 안내 들으시고 맞으면 1번, 변경 시에는 2번을 눌러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신청이 완료되고요. 문자로 신청이 완료됐다는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자, 신청 기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분은요, 2023년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인데 이거 지났죠. 2022년도 정기분은 2023년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기한 후 신청은요, 2023년도 6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놓치신 분들은 반드시 기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도 상반기분은요, 하반기에 신청하면 되겠는데 2023년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급일은 언제가 될까요? 2022년도 하반기 소득분은요, 지급 시기는 2023년도 6월 중이 되겠습니다. 이때 추가 지급을 하거나 환수를 하는데 환수는 신청한 연간 근로장려금에서 이미 지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상반기 소득분은요, 그 지급 시기가 2023년도 12월 중이 되겠고요. 산정액의 35%를 지급받습니다. 자, 근로장려금하고 자녀장려금 바로 지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근로장려금하고 자녀장려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